안녕하십니까, 김도성입니다. 검찰이 13일 불법 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윗선을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밝혀서 비판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근데 검찰의 이런 형태는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청와대의 반응이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와대 출입 기자로부터 한번 직접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팀만 해도 제가 정당을 여의도 국회를 출입을 했었는데 거기는 상임위 취재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의원회관에 가서 의원들 개인을 따로 만날 수도 있고 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정말 춘추관 저기 한 군데도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움직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측면이 좀 많고, 하나 기쁨이 있다면 저 춘추관 지하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작은 목욕탕이 있어요. 평상시 청와대 입장이라 한다면 홍보수석 비서관이나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데 어제는 서면 브리핑으로 대신했어요. 서면 브리핑이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는 경미한 가벼운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읽고 기사를 쓰시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주는 형식인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장중합니다. 아주 고심에 가득 찬 두 문장이 전부예요. 네, 이게 어제 청와대에서 낸 서면 브리핑이고, 보시다시피 딱 두 문장입니다. 저희 기자들끼리는 참 많은 고심의 결과라 라고 많이 고민을 했겠다, 이게 역작이다 라고까지 누구도 얘기는 했는데, 살짝 좀 읽어봐. 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남용 등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송구하다, 다시는 안 하겠다. 두 번째 문장을 보고 몇몇 사람들은 피식거렸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임기가 반년 남았는데 앞으로 이 일을 또 할 수 있는 힘이나 있는지, 그럴 처지나 되는지도 참 잘 모르겠고, 송구합니다란 말에 그냥 함수를 덧붙인 말로 보이는데, 그렇죠.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죠. 좋은 다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기사를 썼고,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이번 민간인 사찰,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사실상 첫 공식 반응이에요. 그전엔 전혀 그런... 이게 왜냐하면 1차 수사 때는 총리실 자체의 문제로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었고, 지난 3월부터 검찰이 2차 수사를 벌였을 때는 청와대는 항상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 할 말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하는 순간 이게 검찰에게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 끝났잖아요. 이제 입장을 말할 때라고. 그게 나온 게 이거예요. 두 문장.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들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가지고 통신을 열어보거나 인신을 구속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합법적인 수사기관, 사정기관을 따로 두고 특별히 숨어서 사람들이 뒤를 캐고 엿보고,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는 기존의 태도가 지난 정부에서도 했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고, 지난 정부의 사찰 중에 불법적인 사찰, 이것처럼 어디 정부 한 조직에 숨어서 사찰을 벌인 것,
그런 건 한 건도 밝혀진 게 아직 없거든요. 이거를 좀 맞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청와대에서 그에 대해서 일부 언론사에게 전화를 걸어 참여정부 때도 일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그런 정황이 다수 엿보이고 그에 대해서 일단 서초동, 그러니까 법조 출입 기자들, 검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고 어제 오후에 그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확인을 요청을 했었고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왜 나쁘냐,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좀 보이고 다른 기업 홍보실에서도 이렇게 언론사에 전화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 기업 홍보실이 하는 일과는 청와대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약간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최고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언론이 그것을 단순히 설명으로 받아들일 거냐, 해당 언론사가, 아니면 또 압력으로 느껴질 거냐, 이 문제는 좀 별개예요. 그래가지고 좀 부정적인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려면은 어제 서면 브리핑 한 장 덜렁 던질 게 아니라 정당하게 내려와서 기자들에게, 출중한 출입하는 청와대 기자들에게 우리 입장은 이거다 라고 설명하는 게 맞았죠. 따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치권이 야당에서 반발하는 부분에 대한 단칼에 말하자면 정리하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질문 자체가 야당과 여당 일부가 내곡동 수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을 때 그게 정치다라고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앞뒤 맥락을 보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또는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 본인은 떳떳하다. 내곡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의심받을 일을 했으면, 자기는 떳떳하지만 남들이 의심받을 일을 했으면, 공직자라면, 더더구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심을 받게 된 처신에 대해서 일단 송구하다라고 하는 게 먼저거든요. 실제 또 송구하다라고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은 밝혔어요. 그것이 진실되려면,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느껴지려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적절치 않죠. 자기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꾼이다라는 비슷한 뉘앙스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대통령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그 몇 가지 부분 좀 고집이 있으셔요. 그 정치에 대한 혐오감, 민주주의라는 게 여와 야가 경쟁하고 서로 다투면서 진실을 찾아가고 여론을 반영하고 하는 것인데, 그 정치 과정 자체를 불필요한 낭비로,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 자체를 낭비로 좀 보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이분들이 검찰의 칼날을 이렇게 피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그 메커니즘을 잘 아시는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되시는지. 검찰 수사가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영호 비서관과 박영준 전 차관이 아무리 실세라고는 했지만 그 당시 엄청난 실세였다고 하거든요. 인사를 주무르고 정책을 주물렀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위에 사람은 아무도 몰랐고, 그걸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윗사람은 바로 대통령 실장밖에 없거든요. 보세요. 비서관이 있고 수석 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실장이 있어요. 수석 비서관은 모른다고 했거든요. 단지 민정수석 모른다고 했고, 그러면 수석 비서관을 바로 위면 대통령 실장이고 그 바로 위는 대통령이에요. 윗선이라고 하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야. 실장과 대통령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선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참 납득하기 힘들고, 더해서 검찰 입장에서도 윗선을 파기 참 힘들었겠다. 이게 몇 단계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까지 가볼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곧바로 뭐 하지 않았을 거다는지 모르지만 파기 힘들었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어려우신 점이. 어려움? 다 똑같아요, 기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에 들어가면
이명박 대통령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잘한 것도 있다라고 저는 균형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 들어오면 한겨레는 왜 맨날 조지기만 하냐고 그래서 여기대로 저를 뭐라 그러고 가운데 껴가지고 고생을 하는 게 있고 청와대 취재가 어려워요.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울 텐데 좀 더 어렵겠지 뭐 남들보다. 그래도 뭐 목욕탕도 있고 하니까요. 그게 유일한 기쁨인데